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봉쇄했지만 두바이유를 제외한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밤사이 국제 소식 장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미국 뉴욕 증시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영향이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46% 떨어졌고 나스닥은 0.16%, S&P 500은 0.21%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차단된 영향이 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금리 인하를 할 뜻이 없다는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틀 연속 주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도 증시의 방향성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더아머와 던킨 브랜드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시장 전반을 주도할 만한 힘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1분기 생산성이 연율 기준 3.6% 오르면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3만 건으로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내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가 시작됐는데 국제유가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배럴당 2.8% 내린 61달러 8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장중 한때는 4% 안팎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2% 하락한 70달러 7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산 원유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에는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채우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제재 하루 전날 현지 언론과 SNS를 통해서 제재가 본격화되면 휘발유 배급제를 시행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이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에 달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한 달 전과 비교해 8.5%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의 위력으로 이란 경제에 이상 신호가 하나씩 나타나는 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연준 이사 후보는 지명이 또 철회됐군요. 네, 맞습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의 금리 정책 그리고 여성 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무어는 최근 연준의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비둘기적 행보를 보여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편향된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허먼 케인에 이어서 무어까지 연준 이사로 낙점됐던 트럼프맨들 모두 낙마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협상도 살펴보죠. 다음 주쯤에 타결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미국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쯤이면 무역 협상의 최종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도 44조 달러, 약 5경 1,264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을 대거 개방하기로 하는 등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은 고율 관세 외에도 중국의 보복 금지 조치 등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중국이 보복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 강제 장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중국은 상호적 보복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